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시 한동훈이었습니다. 압력, 이래야죠.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 차기 대권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배짱일까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을 패싱하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된 윤석열 한동훈의 개싸움이 우리에게 꿀재미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신감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한동훈보다는 정치 경험도 많고 이 상황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도권을 가지고서 뛰어나가려면 결과론적으로는 한동훈을 무대에 앉혀놓고 한동훈을 무대에 앉혀놓는 게 중요해. 한동훈이가 마음껏 펼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오버할 때 갉아먹는다? 그때 탁 받아먹는 딱 받아먹는 거. 다 갉아먹는다? 그래 놓고 이제 윤석열하고 싸우게 하고. 한동훈 국힘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준비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 측이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 설정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패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당대표 회담이 미뤄졌으나 최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다뤄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국힘당에선 대통령실의 당대표 회담 준비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건데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런 방구 언질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유추해본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한 대표 멋대로 결정하고 추진하려 했다는 예측과 또 한 가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에 애시당초 협상을 해도 협상으로 끝날 게 뻔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아무런 조율이 필요 없었다는 예측인데요. 저는 두 번째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허수아비 당대표, 아바타 바지 당대표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가 그냥 당대표 회담을 위한 회담, 전국민 보여주기 쇼를 위한 뻘짓을 하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인 셈인 건데요. 이런 자에게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바보 만들기 대표회담이다. 어머? 영수회담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대표회담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의 정책 결정권, 자기 결정권이 없구나. 그런 것을 이번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 안에서. 네.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 받아들였어요.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대표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좀 설득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용산도 설득해야 되고 당도 설득. 그러면 아니 대표가 그런 거 약속도 했는데 결정을 못해요? 좀 당에 가서 좀 우리 의총도 열어보고 좀 논의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윤핵관들은 아휴 봐라 해봐라 뭐 되나 보자 그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할 테면 해봐라 그런 분위기예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당대표 회담이 되지 않을까. 과거 여야 당대표 회담이 추진될 경우 여당에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가졌던 전례를 비춰볼 때 한동훈 대표의 이 같은 대통령실 거리두기는 당정 간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일 텐데요. 25일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한동훈 대표 측 인사들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 측에 가장 실망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 번도 용산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회담 날짜까지 확정했으면 실무회담은 민주당과 한다 해도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용산과 합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에 성공한 뒤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협의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안들로 당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졌을 경우 자칫 당대표 갈등만 악화될 수 있었기에 여당과 대통령실 간 사전 의제 조율이 필요했지만 조율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비공개 정책협의회도 있었지만 당대표 회담 의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면서 당대표 측 인사들이 회의에 오지도 않아 용산에서도 어떤 의제로 조율됐는지 당대표 회담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동훈 체제의 여당이 이처럼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동안 여당 사례와 비춰볼 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당대표 회담은 준비 과정에서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여권 일각에선 한 대표가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제안을 한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한편 이날 오후 당정은 서울 종로구 총리관저에서 고위당정 협의회의를 열어 추석 물가관리 차원에서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한 뒤 발표했습니다. 또 지들끼리 모여 보여주기 생쇼를 하고 자빠졌는데요. 모두가 국회에서 인준 절차와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들을 그냥 또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설, 윤석열 정권 안보 분야에 있어 최고 실세는 다름 아닌 최근까지 경호처장으로 있었던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꼽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인 그는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이들의 은밀한 사연들을 가장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부터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외교 및 안보 분야에 대한 조언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라인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데다 그동안 대통령실 이전, 최상병 외화부용 및 김건희 씨 사생활 등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그가 갑작스럽게 국방부의 수장이 되면서 정권 안팎에서 탄핵을 대비한 계엄령, 위수령 발동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윤 대통령 부부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탄핵 위기 때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등등의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요즘 계엄령 위기설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 정권은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라는 점 때문에 그 위기의 정도가 더 커 보이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 중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어디에 있는 누굽니까? 왜 안 잡습니까? 무능입니까? 뻥입니까? 북한이 개전 초에 이용한다니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임박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국정원 공작 준비를 미리 경고했었고 이번 국군정보사 기밀 유출을 밝혀냈었습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이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뉴라이트라는 영어 이름으로 포장한 친일 매국병자들을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군이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반헌법, 반국가 행위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유신독재와 부마항쟁, 5.18을 딛고 일어난 21세기 최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조잡하게 계엄령 따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가와 민생보다 정권과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시장만 불안해집니다. 지금은 정권 보위 계엄이 아니라 민생 회복, 경제 긴급 조치를 고민해도 모자랄 시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